자, 새해 복 많이 받았으니까 100 몇 쪽? 28쪽이요. 128쪽. 128쪽 해봐라. 19번 어디 본데?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각도 재는 거네. 각을 재는 도구가 뭐지? 꼭대기. 각도기. 라고 배웠는데 어디서 각도기 원적 설정이 몇 번 있노? 초딩 때 그자? 각도기 선생님 초딩 때 가져오라 그러면 각도기 가져와갖고 각도기 각도만 쟀나? 그럼 이제 뭐 하고 표창 그래서 쫙 던지고 안 그랬지 하지 마라. 다 그랬잖아. 너 그거 아나? 그래서 웃는 거예요. 각도기를 여기 어디 갔노? 예를 들어서 여기 각도기가 있잖아, 그자? 여기 책상 바닥에 이렇게 탁 나가고 꽁지 쪽에 바로 뭐 다다다다닥 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해봤나? 그건 뭐예요? 아, 참 각도기를 잘 못 쓴네 너가. 그런 것도 있다. 알겠나? 그래, 각도기를 쓰는데 사실 각도기를 써서 재는 거는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이론적으로 하는 거다, 그자? 각도기를 잴 때, 자, 요렇게 각을 재기 위해서 선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자? 요렇게 선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자, 각도기를 요렇게 맞춰놨고 여기 0도에 맞춰놨고 요거 각도 읽고 이런데, 그자? 하다 보면 나도 다 까먹기 있다 난데 저 초등부 수업하는 거 보면 각도기가 요렇게 라인으로 숫자가 이렇게 적혀 반대로 요렇게 적혀 있는 게 있대. 그자? 그러면 작은 쪽부터 봐서 읽어야 되는데 이쪽부터 읽어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더라고. 나도 그랬겠지, 그자? 기억이 없을 뿐이다. 다 똑같았겠지, 그지? 자, 각을 재는데 두 가지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각을 잴 거야. 그래서 각을 재기 시작한 얘를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실 특별한 일이 없다. 시초선은 여기가 원점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축, 무슨 축이지? x축. x축을 시초선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의 선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이렇게 하는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 거다. 이 동경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자? 도표 아니다. 동경이다.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달라지겠지. 자, 세훈아, 대충 봤을 때 이게 몇 도쯤 돼 보이노? 45도? 45도 좀 덜 돼. 30도? 내가 봤을 때 나 예리한 관찰에서는 얘가 한 43.27도? 쌤, 그거 네모칸 보이잖아. 뻥 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가는, 이렇게 재 가는 거야. 대충 그냥 계산이 좋게 재 봤더니 여기가 40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동경이 나타낸 각은 40도.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 그자? 근데 각을 재는 것도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 자, 각을 잴 때 이렇게 재라는 법이 있나? 이렇게 잴 수도 있지 않나? 그자? 세번아, 이것만 있나? 이쪽 각도 있잖아, 그자? 그래서 방향을 정해놓고 잽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요쪽 방향으로 잴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잴 수도 있어. 그러면 1번, 2번, 어떤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일까? 1번, 반시계 방향. 2번, 시계 방향. 어떤 게 더 좋은 걸까? 치다 보지면 큰데 가지 말고, 너가 살면서 많이 들어본 걸 한번 떠올려봐봐.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초등학교 책부터 막 영희와 철수가 호숫가를 도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가 더 많이 나온다. 오케이? 이쪽이 훨씬 많이 나와. 이걸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노? 플러스가 아니고 좋다는 의미였지, 그자? 그 다음 이쪽으로 무슨 방향이라고 하면 되겠노?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게 왜 양이냐면 자연스럽게 전부 이렇게 돈다, 세상은. 승민아, 운동장을 뛰잖아. 그자? 운동장을 빙빙 돌잖아. 어느 방향으로 돌았던 것 같노? 이렇게 돌았지, 그자? 경마장 가면 말이 이쪽으로 돈다. 올림픽 트랙 경기 보면 다 이 방향으로 돈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을 봐도 이렇게 돈다. 그자? 포카, 훌
훌라, 고스톱, 심지어 설날 많이 하는 뭐 있노? 윷놀이도 이렇게 돌아온다. 크게 방향은 신기하지? 그렇지. 이게 사람들이 특별히 규칙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 이쪽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다. 사실 이유는 따로 있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70%? 뭐 그 정도가 오른손잡이래. 오른손잡이라는 얘기는 뭐 오른쪽 근력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 그자? 오른쪽에 근력이 좋다는 얘기는 오른쪽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틀기가 편하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워진 거다. 그래서 음의 방향 이쪽으로 하는 거 사실 다 안 좋은 거야. 우리를 구속하는 시계. 그자? 그 다음 또 대표적인 음의 방향으로 도는 게 뭐가 있노? 세훈아. 굉장히 유명하면서 안 좋은 거 있어. 고스톱, 포카, 훌라. 역사상 개발돼서는 안 되는 최악의 보드게임 이쪽으로 돌아가. 뭘까? 부루마블. 한참 자란 아이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알박기를 가르치는 부루마블. 그냥 질렀는데 맞았구나. 부루마블 이렇게 돌잖아, 그자? 심지어 재수 없으면 모인데서 살기 쉬어야 된다. 부루마블은 음의 방향으로 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40도가 그냥 40도 아니고 양의 방향으로 지었으니까 표현할 때 얘는 플러스의 40도 생략해서 40도가 되겠지, 그자? 그럼 각을 이렇게 재었을 때는 몇 도로 표현해야 될까? 총 한 바퀴를 돌면 360도인데, 그자? 40도를 덜 갔어. 그럼 승민아 몇 도가 돼야 돼? 여기 있는 요 각도는? 마이너스 320도? 그렇지. 320도는 320도인데 방향이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잰 거야? 음의 방향으로 쟀지,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20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동경이라도. 자, 거기다가 이제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있어. 사람이 각을 재는데 사실 이 똑같은 요 선 한 개를 주고 이 선 한 개를 두고 40도라고 잰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320도라고 잰 사람도 있고 그게 둘 틀린 게 아니지, 그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잴 수도 있다는 얘기야. 큰일 났다. 지나치면 돼, 안 돼? 그러면 기왕 지나친 거 이렇게 재면 되겠네. 그럼 몇 도가 된 거고? 400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도가 지금 한 바퀴 돌아오면? 360도. 거기서 몇 도를 더 간 거야? 그래서 400도 플러스 400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다, 그자? 반대로 여기를 잠깐 색깔 좀 바꿔줄까? 반대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재도 된다는 얘기다, 그자? 이렇게 되면 몇 도가 되는 거고? 어지러워. 어지럽지? 자,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온데 마이너스 360도다. 그냥 360도로 생각해. 거기다가 320도를 더 가면 몇 도가 되는 거고? 680도인데 방향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맞지? 그러면 동경, 이 선은 하나지만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가 한두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각. 별거 아니고, 자, 40도라는 것은 40도는 말 그대로 얘가 제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좋은 각도지, 그자? 맞지? 자, 마이너스 320도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생각하기 좋은 40도에다가 360도를 어떻게 해준 거고? 뺀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저기 400도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고? 제일 기본적으로 쟀던 40도에다가 360도를 더해준 거네.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80도는 자 40도에다가 720도를 빼주면 된다. 720도를 뺀다는 얘기는 360도를 몇 분 뺀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들은 결국은 이 40도를 기준으로 360도를 몇 번 더해주고 빼주면 된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자 일반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4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단 n은 정수다,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라는 얘기. n이 0이면 얘가 되는 거고, 자
n이 1이면 얘가 되는 거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되는 거고 n이 마이너스 2면 얘가 되는 거고 자 n이 1000을 넣어도 되고 만을 넣어도 되는 거래. 그래서 쟤를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를 가봅시다. 이제 1번 지금 마스크 밑에 콧물 줄줄 흐르고 있는데 하품 할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어차피 3월 전에 해야 돼요. 자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얘는 앞에 썼는데 앞에 쓰든 뒤에 쓰든 별 상관없지 그자? 일반각 형태로 나타내래.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단 알파의 범위가 0도에서 360도를 지키래요. 자 1번 마이너스 500도래. 마이너스 500도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가 있지 그자? 여기다가 360도를 더 해볼 거야. 360도를 더하면 얼마가 돼? 40 마이너스 140. 마이너스 140도에 잠깐만 360도 빼기 360도 그러면 이런 식 원래 시간 같나? 이게 n이 마이너스 1인 상태인데 아직도 얘가 0도에서 360도 사이는 아니지 그자? 여기다 또 360도를 더하고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여기다 360도를 더하면 이제 얼마가 돼? 360도 더하면 220도 360도를 또 빼줘야 되니까 360도 곱하기 2 이렇게 표현됐을 거고 그지? 그러면 알파에 해당하는 게 여기는 몇 도란 얘기고? 220도란 얘기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알파도에 해당하는 거는 22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300도 여기를 0도보다 크게 하려면 항상 360도도 아니고 가야 된다. 한 바퀴씩 그자? 여기다가 360도를 더하고 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360도를 더하면 일단 뭐 얼마가 돼? 60도가 되고 다시 빼주면 되네. 빼기 360도. 그럼 여기 이 보기 2번에서는 알파에 해당하는 게 60도가 되는 거다. 그자? 이해됐나? 큰 거 찾는 거야? 작은 거 찾는 거야?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일단 얘는 탈락이다. 그자?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100도. 자, 마이너스 100도. 여기다가 360도를 더하면 260도. 다시 빼줘야 되니까 빼기 360도. 그러면 얘는 알파에 해당하는 게 260도다. 그자?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이것도 탈락.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400도. 이번에는 문제는 뭐고 360도를 넘어서 그랬다. 한 바퀴를. 그자? 맞지? 그럼 이때는 360도를 빼고 더해주면 되겠네. 360도를 빼면 40도가 되고 다시 더해줘야 원래랑 같아진다. 더하기 360도. 알파에 해당하는 게 40도가 나왔다. 그자? 더 작은 게 나왔으니까 얘도 탈락. 요 정도면 거의 우선권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5번 700도 700도 일단 360도를 빼면 얼마고? 340도 더하기 360도 여기서 360도를 더 뺄 필요가 없다.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지 그자? 이 자체가 알파 되게 차이 많이 난다 그자?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돼? 4번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구나 하면 돼. 이런 걸로 찌질하게 물어보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자 예제 2번 세타가 제 1사분면 각이래.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일단 이런 문제는 노가다다. 잘 봐봐. 자, x축이 있고 그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초선은 어디를 쓴다 했지? 자 원점에서 여기가 시초선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뒤에 자, 이 x축, y축에 의해서 전체 평면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지지, 그자? 맞지? 그래서 네 개로 나누어지는 면이 네 개로 나눠진다고 해서
4분면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번호를 주기 시작해. 제일 먼저 탄생한 게 이게 1, 2, 3, 3은 좋을 건데 여기가 1, 4분면이다. 제 1, 4분면이다. 이유는 뭐냐면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밖에 없던 시절에 처음에 생겼다. 마이너스가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쪽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자? 그럼 여기밖에 없었다고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난 뒤에 세상은 무슨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지? 전문용어로 고돌이 방향으로 돌아간다. 고스톱 방향으로. 고스톱 방향으로 순서를 주는 거야. 즉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로 번호를 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나? 이게 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인지 세상은 전부 다 고스톱 치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내가 미국에서 했으면 얘를 달리 했겠지. 포카, 훌라 이렇게 했겠지. 그자? 자 봅시다. 그러면 세타가 제 1, 4분면일 때 자 동경이 한 이쯤 있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러면 세타는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있어야 될까? 세타는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있어야 이 1, 4분면에 있을까? 동경이 0도와 90도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0도보다는 크고 세타는 90도보다는 어떻게 돼?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다. 자, 일반각 그러면 얘를 떠올려야 된다. 얘를 90도보다 꼭 작아야 되나? 370도가 돼도 되지 않나? 360, 370도가 돼도 2, 4분면에 있다. 그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런 게 붙는 거다.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얘가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다.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어도 되지만 한 바퀴 돌아와서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어도 되고 그지? 두 바퀴 돌아와서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어도 되고 거꾸로 한 바퀴 돌아와서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어도 되는 거고 자 상관이 없는 거지. 그 각을 재는 게 초등학교처럼 눈에 보이는 이 각을 재는 게 아니라고 이제는 몇 바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성민아 이해됐나? 세훈이 이해됐어? 그래서 요 멘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찾는 건 이제 뭐야? 3분의 세타다. 이 세타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고 3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3으로 얘들을 다 나눠주면 되겠네. 양수를 나눠줘도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3으로 나눠봐야 0도고요. 자, 여기다 3을 나누면 120도 곱하기 n이 될 거고 3분의 세타 3으로 나누면 30도 더하기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그리고 난 뒤에 n 대신에 정수들을 넣어가면서 노가다를 해야 된다. 마이너스는 사실 좀 그렇지 꼭 필요하면 할 거고 그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건 n 대신에 0부터 넣어보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나? 맞지? n 대신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0 더하기 0 0도보다는 3분의 세타가 크고요 0 넣으면 30도 더하기 0 해서 30도 0도에서 30도면 어디서 어디 사이고 대충 봐도 자 여기가 0도다 그자? 30도는 90도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다 동경이. 그럼 몇 사분면 각이야 세훈아? 제 1, 4분면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제 1, 4분면 그 다음에 n 대신에 이제 뭐 넣어볼까? 건너뛰고 빠지고 하면 곤란하겠지 그자? 뭔가 규칙이 있을 거라고. n 대신에 1 넣으면 0 더하기 120이 되지 그자? 12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자, 1 집어넣으면 30도 더하기 120도가 돼서 150도가 됩니다. 자, 90도고 여기가 180도제 그자? 그럼 120도는 여기서 30도 정도 더 간 거, 거기서 30도 정도 더 간 거,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네 동경이. 맞지? 그럼 몇 사분면이 되는 거야? 1번, 2번. 아, 이럴 때는 3분의 세타가 제 2사분면 각도가 된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n 대신 이제 3 넣어볼까? 3 넣어보면은 0 더하기 360도에서 360도가 아 그러네. 빼먹으면 안 된다고. 20을 넣으면 240도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20을 넣으면 270도
자, 240도, 270도가 먼저 여기가 270도다. 90도 3번. 240도 거기서 30도 정도 들어간 거니까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네, 동경이. 맞지? 이럴 때는 3분의 세타가 놓여져 있는 4분면이 제 3, 4분면이 된다. 이러다 보면 다 나오겠는데? 큰일 났는데? 자, n 대신 3 넣을 거야. 3 집어넣으면 자, 어딨노? 360도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390도가 돼. 자, 근데 문제는 n 대신에 3을 넣은 거랑 n 대신 1 넣은 거랑 상황이 어떻노? 360도랑 0도로 눈으로 보일 때는 어떻노? 두 개가 똑같은 거지? 390도랑 30도랑 눈으로 보는 건 어떻노? 똑같은 거다, 그죠? 그래서 반복된다는 얘기네, 계속 이렇게. 이해됐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답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노가다를 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게 나올 때까지 해주면 끝나는 거다. 오케이? 적으세요. 각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을 거다. 자, 각도가 하나 주어지면 기초선을 기준으로 알파만큼 났을 때 선형이 생긴다는 얘기라, 그자? 그 다음에 각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 이 두 개의 동경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데, 당연히 물어볼 때 어중간한 거를 물어보겠나? 특정인 걸 물어보겠지, 그자?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각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과 각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데, 동경이 일치한데, 그 말은 자, 봐봐. 알파가 색깔을 이제 달리 해볼까? 자,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은 요 색깔로 하고,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남자는 핑크지.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 두 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자? 얼핏 봤을 때 알파랑 베타가 어떻게 보이노? 같아 보인다, 그자? 근데 알파라는 게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베타라는 게 동경이 여기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와서 표현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자? 맞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각도가 요만큼으로 어떻게 되노? 같다는 얘기다. 맞지? 그 말인즉슨 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든 베타에서 알파를 빼든 그 빼면 그 결과가 뭐가 될까? 0도가 될 것이다. 물론 그냥 0도가 되는 게 아니고 0도가 아니고 자, 빼다 보면은 360도 한 바퀴가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지. 두 바퀴 720도가 차이 날 수도 있지, 그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르는 각도를 할 때는 항상 뒤에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눈에 보이는 것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빼면은 0도가 될 건데 뒤에 몇 바퀴 차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 그치, 승민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동경이 반대편에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색깔. 알파가 나타내는 거, 요렇게 있다면, 베타는 일직선 상에 있으면서 반대편, 요렇게.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생각해. 자, 알파가 나타내는 게 요거고, 베타가 나타내는 게 요거야. 자, 여기 있는 요 각도랑 요 각도,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는 요 각도랑 요 각도가 어떻노? 같게 돼 있지, 그자? 맞지? 그럼 베타, 핑크색에서 알파, 주황색을 빼면 몇 도가 차이 날까? 여기 전체에서 요 부분만큼 빼고 나면 180도 차이가 나겠네. 맞지, 승민아? 그렇게 아이디어를 잡는 거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 알파에서 베타를 빼든 베타에서 알파를 빼든 그건 상관없다. 알겠지? 뺐을 때, 이럴 때는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는 빼면은 180도 차이가 나고, 물론 몇 바퀴 정도 차이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붙여주면 된다. 오케이?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개 나타낸 동경이 X축의 대칭인,
그런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x축의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자,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 이렇고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눈에 보이는 각도는 같지만 방향이 어떻게 되노?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40도, 뭐 마이너스 40도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겠네. 맞지? 그럼 더하면 얼마가 돼? x축의 대칭일 때는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지? 이지 플러스 40도, 마이너스 40도 더하면 0도가 된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동경이 일치하거나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 즉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빼서 조진다. 뺐을 때 차이가 없거나 180도 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x축의 대칭이다. 이럴 때는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몇 도? 0도가 되는데 몇 바퀴 정도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자? 그래서 곱하기 360도 곱하기 n이 더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럼 남아있는 거 뭐 있을 것 같노? y축의 대칭이 있대, 동경이.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이런 식으로 돼. 그자? 그럼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잘 봐봐. 눈에 보이는 각도가 여기서 요까지 각도랑 여기서 요까지 각도가 어떻게 되노? 같아진다. 그자? 그러면 요 핑크색 각도에 주황색 각도를 이렇게 옮기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네. 각도 같아서 두 개 더하면 몇 도가 된다는 얘기야? 180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자? 그래서 대칭일 때는 더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잡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180도가 되는데 물론 몇 바퀴 정도는 더 돌거나 거꾸로 돌 수도 있습니다. 라고 뒤에 붙여주면 되겠네. 그지? 그럼 X축, Y축 대칭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되노? 세훈아?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 있지? 원점. 그게 여기 있다. 그래서 따라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기억하면 된다. 이게 막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림을 그려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잡고 뭘 하면 된다. 뒤에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로 가가지고 예제 3번. 자, 세타와 5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데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단 세타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다.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어디서 쓰면 되겠네. 그자? 빼면 360도 곱하기 n이 되는데. 그자? 자, 그러면 5세타에서 세타를 뺄까? 세타에서 5세타를 뺄까? 뭘 해도 상관은 없어. 편한 건 뭐야, 세훈아? 그렇지. 여기서 이거 빼는 게 편하잖아. 그자? 마이너스 나오는 거다. 그래서 자, 뺐을 때 5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그게 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지? 직접 계산하면 4세타는 4 곱하기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4를 나눠주면 세타는 90도 곱하기 n 이렇게 된다. 그자? n은 정수고 여기 다 쓰지만 n은 다 정수다. 일반각 할 때. 그러면 자, 이 범위 안에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n을 집어넣어 보면 된다는 얘기겠네. n 대신 0 넣으면 돼, 안 돼? 재현아. n 대신에 0 넣으면 안 된다. 그죠? 0도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래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세타는 90도 가능하고, 그죠? n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세타는 180도 가능하고요. n 대신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세타는 270도 가능하고, 그죠? n 대신에 4 집어넣으면 끝에 걸려서 안 되지, 그죠? 360도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세타를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 세 개를 다 적어주면 답이 되겠네. 오케이? 적으세요. 자, 133쪽. 호도법. 각도를 잃는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생겨야 되는 일단 이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각도를 이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가 이미 10도, 20도, 30도 이걸 쓰는 게 못해도 한 6, 7년은 쓰고 있었지, 그자? 근데 생뚱맞게 또
또 다른 각을 만드는 거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들어간 이 대단원의 제목이 뭐지? 삼각 함수다. 중학교 때는 뭐였노? 삼각 함수가 아니고 뭐였지? 삼각 비였다. 아, 함수가 되는 거야. 함수는 뭐고? x축, y축 그래갖고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그죠? x 각도에 해당하는 게 실수여야 돼. 근데 우리가 쓰고 있었던 그 각도는 실수가 아닌 거야. 뭐가 붙어 있는 뒤에? 땡이 붙어 있는 거지. 그자? 10도, 20도. 그자? 그걸 어떻게 해? 실수로 막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게 생기는데 뭐냐면 자, 봅시다. 자, 원을 하나 그렸어. 자,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합시다. 반지름. 원은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모든 원은 다 닮음이다. 크면은 반지름도 늘어날 거고, 그자? 작으면 반지름도 줄어들겠지. 자, 봅시다. 자, 요거랑 길이가 똑같은 만큼을 요만큼을 갈 거야. 여기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아지도록. 그리고 난 뒤에 요 지점에서 중심을 다시 이어주면 여기 뭐가 생겨? 각도 관계 생긴다, 그자? 맞지? 이 각도를 우리는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1도랑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누가 눈으로 봐도 1도랑은 차이가 난다. 도가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가 얘기다. 자, 그래서 자, 얘를 1 또는 1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가 없어져서 즉 실수의 각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자, 이 1 라디안 이렇게 표현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도 마크 없이. 그러면 1 라디안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하던 방법을 60분법이라 그럽니다.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얼마나 될까? 자,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나? 호의 길이 2파이R 곱하기 중심각.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자, 얘를 우리가 기존에 했을 때 60분을 했을 때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자? 맞지? 그럼 얘를 요렇게 약분하면 180이 될 거고 R은 약분에 사라질 거고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세타는 파이가 나눠지고 180이 곱해져서 파이분의 180. 자, 여기는 도를 떼서 먹었거든. 도가 되는 겁니다.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 오케이? 파이는 3.14 그거 원주 되게 복잡한 수치지, 그자? 그냥 자연스럽게 나중에 쓰일 때까지 기억해서 써먹으면 된다. 그래서 자, 1 라디안이 60분법으로 변형하면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 1도는 뭐가 될까? 1도를 호도법으로 변형하면 1에다가 180, 파이분의 180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자? 반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얘 역수 곱해주면 되겠지, 그자?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하고 도가 없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변환하는 식을 이렇게 기억해. 자, 라디안에서 60분법. 호도법에서 60분법 각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고 뒤에 도를 붙여주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60분법의 각을 라디온을 바꿀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180분의 파이를 곱하고 있던 도를 없애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 규칙을 써주는 거고 사실 이것도 잘 안 쓴다. 자주 쓰는 거는 그냥 외워서 쓰는 거다. 오케이? 자, 호도법. 그 다음에 60분법. (60분법의) 영도는 호도법에 얼마나 같을까? 곱하기 뭘 해도 0이다. 그 다음 제일 잘 봐봐.
여기다가 60분법에 180도가 좀 더 내려야 되겠다. 180도가 호도법을 바꾸면 얼마가 될까?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도가 계속 파이가 되는데 즉 실수 3.14 이렇게 가는 파이가 60분법에 180도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다. 오케이? 그걸 절반을 내면 뭐가 되노? 90도에 해당하는 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45도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가 될까? 그거에 또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30도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될까? 좀 자리가 부족한데 30도에 해당하는 거는 자 얘를 3분의 1 한 거지, 그죠? 얘를 3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가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60도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2배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뭐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 360도는 그러면 호도법을 나타내면 얼마가 돼야 돼? 2파이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하고 하는 거다. 그때그때 변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각을 나타내는 기준은 얘가 아니고 이제 얘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모든 공식들은 얘를 기준으로 이제 등장이 하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얘가 편해, 얘가 편해. 어느 정도 편하잖아, 그죠? 선생님도 아직 이게 편해. 왜? 이걸 먼저 배웠으니까. 항상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지만,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은 뭐가 된다? 수원, 수투에서 기준은 호도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일반각도, 일반각 자체가 알파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알파도 얘도 뭔가 뭘로 호도법으로 바뀌겠지, 또 다른 각도를, 그자? 맞지? 그리고 난 뒤에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360도가 뭐랑 똑같았지? 2파이다, 그자? 2파이 곱하기 n이라서 2n파이 이렇게 이제는 표현해 줍니다. 360도 곱하기 n 오늘 가르쳐놨고 오늘 바로 바꿔버린다. 오케이? 그냥 2n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기준이 되면서 공식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이 바뀌어. 공식도 그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부채꼴. 자, 요렇게 반지름이 r이고요. 중심각이 세타인데 이제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호도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다. 이제 모든 게 1이랑 1도랑 완전 다른 거다. 유심히 봐야 돼.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자, 첫 번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지, 세훈아? 호의 길이, 이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그 60분법으로 원래 있었던 공식. 그 2파이하고 원 길이니까 원 전체의 둘레, 전체 둘레를 먼저 구하고, 그자?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걸 적어서 비율을 찾는 거였거든. 여기서는 도는 빼고 쓴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는 뭘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고 60분법을 기준으로 중심각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변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자, 이 세타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변환하면 뭐가 되는지 아나? 라디안을 60분법 바꿀 때 파이분의 180을 곱해줘야 된다. 맞지? 그래서 파이분의 180 곱하기 세타 도가 돼야 되고, 공식을 쓸 때는 여기도 이 도를 빼고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1 따로 떼내고, 식이 복잡하니까 곱하기 중심각에 해당하면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네. 얘를 살짝 옆으로 빼서 곱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파이분의 180 곱하기 세타가 될 거고, 자, 약분할 때 많이 보인다. 180이랑 360 약분해서 2가 된다. 맞지, 승민아? 이 2랑 여기 있는 2까지도 약분된다. 맞지? 그 다음에 이 파이랑 이 파이도 약분된다.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노, 세훈아? R 세타. 그래서 지금부터 공식이 이렇게 바뀐 거다. 부채꼴 호의 길이는 R 세타. 단 세타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오늘 배운 포도법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이런 무식한 짓을 이제 쓸 일이 별로 없을 거란 얘기겠지, 그자? 그래서 부채꼴에서 한 개가 더 있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다, 그자? 승민아,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기존 공식이 뭐였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 전체의 넓이를 구하고 그거에 360분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거. 물론 여기는 60분법이겠지, 그자? 도를 떼놓고 써먹는 거다. 전체 넓이를 기준으로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 자, 써먹으면 되지, 그자?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은 따로 써놓고 중심각에 해당하는 게 파이분의 180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겠네. 도는 떼었어야지. 이렇게 될 거다. 제니 이해됐나? 네. 이제 약분해야 돼. 자,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을 거고 파이 약분하고 사라지고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네. 그지? 남아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남아있고 r 제곱 남아있고 세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고 r 하나랑 세타 하나만 따로 붙이면 그게 뭐가 돼? l이 된다, 그자?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2분의 1 곱하기 r 한 개는 떼고 남아있는 r 하나랑 세타 하나가 l이 된다는 얘기겠네.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얘는 기존의 공식이랑 똑같다. 오케이? 공식이 간단해져 복잡해져?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자? 오케이? 적으세요. 자, 136조. 어디 갔노? 여기 있구나.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75도는 12분의 5파이랑 같다. 자, 얘를 이렇게 바꿔서 비교해 보거나, 그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서 비교해 보거나, 뭘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자? 자, 봐봐. 75도를 호도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75에다가 뭘 해줘야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하고 도를 떼주면 되는 거였다. 맞지? 자, 그러면 약분 신공이 들어가야 돼. 자, 5로 약분하면 얼마고? 15가 될 거고, 5로 약분하면 36이 되겠네. 그리고 난 뒤에 또 뭘로 약분이 돼? 3으로 약분된다, 그자? 5. 그러면 얘는 12분의 5파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 맞는 거네, 그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상황이야, 상황.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75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직접 계산하는 게 좋아? 아니면 외워서 쓰는 게 좋아? 얘를 45도랑 30도랑 합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45도는 아까 적어놓은 걸 외워야 되는 거다. 자주 쓰기 때문에 45도는 4분의 파이고요. 30도는 6분의 파이입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변해놓은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 특수각을 조합하면 그냥 이거 더하면 되잖아. 12분의 3 더하기 1에서 5파이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겠지, 그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12분의 5파이를 자 봐봐. 얘는 12분의 파이가 5개 있는 거다.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6분의 파이가 30도였거든. 아까 외워야 되는 것 중에서 6분의 파이에 다시 뭐가 되는 거 절반이다. 일어나는 거다. 그럼 30도의 절반이니까 어떻게 돼? 15도가 되고 그거에 5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네. 맞지? 그럼 15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돼? 75도. 얘를 이렇게 변화하는데도 적당히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설마 이런 걸 서술형에 내겠나?
안 낸다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책에 있는 이런 정직한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들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거 특수가 다 외워둬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승민아? 오케이. 자, 2번. 자, 160도는 5분의 4파이랑 같다. 자, 얘는 160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가 아니지, 그죠? 30도, 60도 이런 거 조합이 안 돼. 이런 거 줄 수가 없다. 자, 160에다가 뭘 해줘야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지? 그러고 난 뒤에 도는 떼줘야 돼. 10 약분하고 얼마 뭐로 약분되노? 2로 약분하면 9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얘는 9분의 8파이가 돼서 2번이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그지? 그래서 뒤에 거 크게 차이 없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5번. 이게 예제 4번이었고. 자, 1번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1, 300도. 일단 300도 자체를 자, 1번 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뒤에 360도 곱하기 n이 아니고 이제는 2n파이만 붙이면 된다. 근데 자, 얘를 300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하고 도를 떼주면 된다. 이게 원칙이잖아. 그죠? 그럼 일단 10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하면 10 빼고 3, 6, 18 또 3, 2로 약분된다. 그죠?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 3분의 5파이. 따라서 일반각으로 나타냈을 때는 3분의 5파이에다가 더하기 2n파이만 해주면 되고 학교 시험이라면 단 n은 정수라는 걸 적어줘야 된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편의상 생략하는 거지. 학교 시험이라면 저건 적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n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자? 자, 그런데 얘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 300도라는 것은 자, 30도가 몇 개 있는 거고 10개 있는 거 30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30도는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3분의 5파이 이렇게 변형하는 게 이렇게 거쳐가는 것도 어떻겠노? 편하겠지, 그자? 맞죠, 승민아? 그 다음에 2번 주어진 각도가 마이너스 210도다. 자, 우리가 일반각을 나타낼 때 여기 있는 각도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없다. 뭘 써도 상관없지만 보통 0도에서 180도, 0도에서 360도, 0에서 2파이 사이에 있는 각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자체를 360도를 더하고 빼주면 어떻게 돼? 360도를 더하면 일단 150도 다시 빼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10도랑 150도랑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얘기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자? 그래서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얘를 주로 써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15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얘는 30도가 몇 개 있는 거지? 5개 있는 거다. 30도는 6분의 파이였고 그게 5개 있어서 6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거다. 맞지? 언제 정답? 일반각을 나타내야 했으니까 6분의 5파이 더하기 2n파이만 붙여주면 되겠네. 단 n은 정수. 이렇게. 오케이? 대인이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반지름의 길이 r이 4이고 호의 길이 l이 2파이인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우리가 새로 이제 변형된 공식 자체가 이거였다. 호의 길이 l은 r 세타였고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었네. 일단 딱 눈에 보이기를 넓이는 그냥 먹을 수 있겠네. r도 있고 l도 있으니까, 그자? 맞지? 그래서 먼저 거저먹는 것부터 조집시다.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4고요.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2파이. 이 약분하고 나면 4파이가 되겠네. 끝. 그치? 자, 중심각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이 공식을 한번 써보면 되겠네. L 자리에 2파이를 집어넣고요. 이꼴 R 자리에 4 집어넣고
세타는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요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 세타는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적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90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죠? 빠르게 변화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우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자, 예제 4, 5, 6, 7 중에는 이게 제일 출제율이 높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에서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둘레의 길이가 8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의 길이 합쳐서 8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반지름은 좀 줄어들고 호의 길이가 좀 늘어나서 이렇게 해서도 8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죠? 근데 이 모양에 따라서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지? 어떨 때 넓이가 제일 클까? 그리고 그때 넓이가 제일 클 때의 각도도 바뀌지. 중심각을 찾으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이해가 되나? 자, 일단은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어. 자, 우리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 중심각을 세타, 기준을 라디안이지, 이제. 그죠? 자,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뺑 돌아서 얘를 지나갔을 때 길이들 다 주워 모은 거다. 그지?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R 더하기 L 더하기 R이 해야 되네. 그지? 그래서 R이 2개니까 2R 더하기 L이 8이 되는데, 그때 넓이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있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도 있어.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자, 얘랑 합이 주어지고 얘는 무조건 양수다. 합이 주어졌을 때 R과 L의 곱의 최대값 산술기하가 땡겨. 그자? 이럴 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온다. 산술기하가. 그래서 자, 이 관계식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식을 쓰면 얘가 A고 얘가 B에 해당한 거다. 그자? 그러면 공식 일단 그대로 써볼게. 2R 더하기 L은 크거나 같기를 2배의 루트에 2R 곱하기 L 이렇게 2개 곱하면 이렇게 된 거 맞지? 그럼 이제 얘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8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다. 그럼 이 자리에 8을 집어넣고 이 2를 나눠주면 되겠네. 2를 나눠주면은 4가 되고요. 루트에 2RL. 자, 양수들끼리니까 제곱을 해도 된다. 제곱을 하면 16 2RL.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 모양이 여기 있거든. 저런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뭘 해줘야 될까? 4를 나눠주면 되겠네. 그자? 4를 나눠주면 4 2분의 1 RL. 즉 우리가 찾는 넓이 S는 얘가 넓이다. 그자? 뭐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자? 그럼 제일 최대값은 뭐가 돼야 되는 승민아? 넓이는 항상 4 이하야. 제일 큰 거는 4가 돼야 되는 거네. 따라서 최대 넓이는 4. 이제 절반 해결했다. 최대가 되는 그 순간에 중심각을 찾으래. 세타를.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다. 그자? 역추적 해가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거든. 맞지? 맞잖아. 그지? 등호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A와 B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고 배웠다. 그지?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즉 2R과 L이 같을 때의 뭘 찾으시오? 중심각 세타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산술기하는 그래서 풀 버전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 성민아. 이해되나? 근데 이 조건만 가지고 세트를 어떻게 찾지? 여기 있잖아. 그자? 2R이랑 L이 같으니까 이 2R 자리에 L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L 더하기 L이 8이야. L이 얼마란 얘기고 4가 된다는 얘기고 R이 얼마란 얘기고 4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걸 다시 L 이꼴 R 세타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세타가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L 자리에 4가 들어가고 R 자리에 2가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찾는 세타는 어떻게 돼? 그때의 중심각 세타는 2가 됩니다. 2도가 아니다. 아까 이게 1이라는 각체가 이만큼 된다. 2라는 각도는 굉장히 크다. 너가 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완전 차이 난다. 알겠지? 오케이? 적으세요.